2019년 새해를 맞아 해맞이 명소에는 한 해의 소망을 비는 인파로 붐볐고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서는 유가족들의 새해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국제대회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주제로 올해 7월에 열립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농민수당이 올해 전국 처음으로 해남에서 지급됩니다. 이달 10일 광주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오릅니다. 전남에서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100원 택시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해도 수많은 시민들이 무등산에 올라 새해 소망을 기원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9!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에도 무등산에는 해맞이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2019년 새해의 해가 어둑한 새벽을 뚫고 나오자 해맞이객들도 대피소를 빠져나와 저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첫날 시민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며 설렘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몸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해맞이에 나선 부모는 아이에게 건강한 날들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큰애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좀 좋은 일 있었으면 했는데 올해도 좀 좋은 일 있고 일식도 좀 받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대학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은 올해엔 더 나아질 거란 희망을 말했고 이제 제가 재수생인데 올해 좀 힘들고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이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기 또 기다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새해 첫날을 함께한 이들이 각자의 성취를 빌며 서로 행운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취업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에 있어서 꼭 뽀록이 나서 한 해가 또 의미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전한 해돋이는 아니었지만 구름을 힘차게 뚫고 절반쯤 모습을 드러낸 2019년 새해의 태양은 더 나은 한 해를 바라며 각오를 다진 시민들에게는 온전한 희망이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엔 바다와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산에서와는 달랐지만 새해에 거는 희망과 기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호수 너머 산들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2019년 첫 해가 짙게 깬 구름을 밀어내고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맞이객들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도 휴대폰에 일출을 새해 소망과 함께 담습니다. 특히 황금 돼지를 맞은 돼지띠의 바람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6학년도 되니까 용돈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좀 직장을 좀 잡아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돼지에 올해 우리 손주가 태어나거든요. 4월 달에 무사히 잘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쪽 바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섬과 구름대에 숨은 해가 아쉽지만 기해년 첫 일출의 기운을 만끽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이런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는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 시작과 함께 하늘 높이 날려보낸 노랑 풍선마다 새해 소망과 안녕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도 해맞이 행사와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참석자들은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차례를 지내며 올해는 참사의 원인과 허술한 구조의 책임을 밝혀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올여름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 행사 중에 당분간은 이만한 대회가 없어서 광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용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는 7월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염주체육관이나 남부대 수영장 등에서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모두 6개 종목이 열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시설 공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후 5월과 6월 2달 동안 전국 수영대회 등 2차례 실전대회를 통해 제반 운용 상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개최도시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이다이빙 경기 준비는 광주가 가장 신경 쓰는 대목입니다. 개최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대회를 운영을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고 하는데 1,600여 세대의 선수촌은 현재 81.5%의 공정률로 오는 3월이면 완공됩니다. 대회에 꽂힌 개 폐막식의 경우 남도의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광주의 특성과 문화적 성숙도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엔 도시 마케팅 차원의 버스 투어가 실시되고 세계 청년축제나 K-팝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됩니다. 대회 흥행의 제일 변수는 북한 참가입니다. 광주시는 정부를 통해 북한의 참가를 요청했고 국제수영연맹도 경비 지원 등 북한 참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5 러시아 카잔 수영대회와 2017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 모두 참가했던 만큼 전망은 밝습니다. 특히나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 이 자체가 굉장히 흥행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영연맹인 피나 측에서도 북한 참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는 7월 12일 챔피언십 대회와 8월 5일 마스터즈 대회로 나뉘어 열립니다. 총 200여 나라에서 15,000여 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회 준비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해 해남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농업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쌀 목표 가격을 올려달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농도 전남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특히 농업의 가치 보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민수당 지급의 확산 여부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곳곳에서 농민수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토론회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한 만큼 농민수당의 당위성이 확보됐다는 게 농민단체 입장입니다. 농민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미 좀 많이 공론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동수당이랄지 청년수당이랄지 노인수당 이런 것처럼 농민수당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됐다고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 해남군이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의 활발한 논의 구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농민 비중이 큰 순천에서도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상반기 안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년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 쌀값 역시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쌀 목표 가격을 두고 정부와 농민들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그릇에 300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조차도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농민들은 설자를 잃어가게 될 것이고 농업이라는 게 이제 먹거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공익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생산비 증가와 소비량 감소의 이중고 속에 새해를 맞게 된 농민들. 농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충점을 찾아갈지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합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 대금이 즉시 이체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전라남도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올해 도내 상공인 사업체의 50%까지 확보하고 내년에는 8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100원 택시와 공공형 버스에 올해 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운행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버스 구입비와 운영비로 66억 원을 지원하고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100원 택시 사업에도 1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800여 개 마을에서
2만 5천여 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광주시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중형 택시의 경우 기본 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모범 택시와 대형 택시는 기본 요금이 3,200원에서 3,900원으로 약 14%가량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울산도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으로 인상됐고, 서울도 3,8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줄줄이 요금이 인상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잡목숲 0.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6대와 나주시 공무원 12명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5명으로 2017년에 비해 36% 감소했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사망자 수나 보행 중 사망자 수 등 다른 교통사고 지표도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이 전국 국립대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 등에서 정부의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은 호남권 최초로 국제 메디컬 센터를 개설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의료시장 개척,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장성군이 충령산 편백숲 일대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를 추진합니다. 장성군은 편백숲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와 관광 콘텐츠를 위해 올해 모노레일과 하늘다리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발주해 2021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장성 충령산 편백숲은 국내 최대 규모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와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가 화순에 들어섭니다. 전라남도는 국가 백신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화순에 유치해 1차 사업비로 내년 정부 예산 1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설립에는 앞으로 4년간 총 213억 원이 투입되고, 센터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기초 연구부터 임상, 허가, 승인까지 기술 자문하고 제품화와 수출을 지원하게 됩니다.